부모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속도와 거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속도와 거리 역시 미분과 적분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연관성을 좀 짓자면요. 속도는 미분, 거리는 적분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평균 속도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평균 속도. 지금 이곳의 위치는 FT입니다. 이만큼 이동을 해왔어요. 자, 이게 F의 T 플러스 H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때의 평균 속도는 어떻게 된다? 네, 평균 속도는 H분의 F T 플러스 H 마이너스 FT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아주 짧게 이 간격을 아주 짧게 한다 그러면 리미트 h를 0으로 보내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시각 t에서의 어느 한 점에서의 속도, 즉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평균 속도를 한없이 0으로 가까이 보내면 순간의 속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어느 점에서, 특정한 점에서의 순간의 속도는요. x를 t로 미분하면 되겠다. 그래서 f't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ft 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 놨죠. 그러면 점 P에서의 속도, 한 점에서의 속도, 즉 순간 변화율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 V는 순간 속도 V는 여기 보이는 FT를 T에 관해서 미분해주면 되는 거겠죠.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2T 플러스 8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출발 3초 후에 점 P의 속도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요. 출발 3초 후면요. T가 3이다. 네, t의 값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요. 따라서 마이너스 2 곱하기 3 플러스 8 해주면 2가 된다. 속도는요, 2m/초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두 번째에서 한번 해결해 볼게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바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x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 놨는데요. 그러면 점 P의 속도 V를 T의 함수로 나타내라 그랬죠. 속도는요. 위치를 미분해주면 된다. X를 T에 관해서 미분해 봅시다. 그러면 3T 제곱 마이너스 6T 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V는 3T 제곱 마이너스 6T다. 그러면 출발 1초 후에 점 P의 속도를 구하라 그랬어요. 속도에 대한 식은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t가 1일 때 p의 값을 구하여라와 같은 말이겠죠. 3 곱하기 1의 제곱 빼기 6 곱하기 1 해주니까 마이너스 3. 네, 마이너스 3m/초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속도가 음수가 나왔다라고 당할 필요는 없는 게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속도는 양으로, 그리고 왼쪽으로 움직일 때 속도는 음의 값을 갖게 되니까 속도가 충분히 음수가 나와도 괜찮습니다. 자, 출발 4초 후에 점 P의 속도를 구하여라. 이건 t값을 4로 준 거예요. 그래서 3 곱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4 해주면 24가 된다. 24m/초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직선 궤도 위를 달리던 기차가 제동을 건 후 t초 동안 달린 거리를 x미터라고 합니다. 이 거리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냈어요. 그러면 t초의 속도를 t의 함수로 나타내어라 그랬죠. 위치나 거리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것이 바로 속도가 된다. 그래서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28 마이너스 지금 여기는 1.12T 이렇게 되겠죠. 속도는 28 마이너스 1.12T 됐습니다. 그럼 제동을 걸었을 때 속도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제동을 걸었다 라는 말은요. t가 얼마를 얘기하는 거다? t가 0일 때를 얘기하는 거다.
그럼 t에다가 0을 대입하니까 네, 속도는 28m/초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는요. 제동을 건 후 기차가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구한 게요. V는 28 마이너스 1.12t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제동을 걸었을 때는 앞에서 속도가 28m/초라는 것까지 구해냈어요.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하여라. 정지했다라는 거는요. 속도가 0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차가 정지할 때까지, V가 0일 때까지, 그쵸? 0은 28 마이너스 1.12t가 된다. 1.12t가 28이 되는 t값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t는 얼마다? 25가 되겠다. 25초 걸립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제동을 건 후 기차가 정지할 때까지 달린 거리를 구하여라 라고 했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것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제동을 건 후 기차가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25초였어요. 25초 동안 일단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때 거리를 x미터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t가 25다를 대입해주면 되는 거겠죠? x, 거리 x는요. 28t, t가 25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0.56t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정지할 때까지 달린 거리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거리는 얼마다? 350m가 되겠습니다. 거리는 350m. 그러니까요. 이때 어디에다 어떤 걸 대입해야 되는지 문제 상황에서 파악하는 게 사실 여기선 더 중요하겠죠. 네, 이번에는요. 다음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문에서 똑바로 위로 던진 공의 t초의 높이를 hm라고 한다. 이 안에서는요. 식은 일단 다 주어집니다. h는 24.5t 마이너스 4.9t 제곱, 즉 시간과 높이 사이의 관계가 식으로 주어져 있는 상태예요. 자, 그때 t초의 속도 v를 t에 관한 함수로 나타내어라. 속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h를 t에 관해서 미분해주면 되겠죠. 미분해보면 24.5 마이너스 9.8t 이렇게 되겠다. 자, 우리는요 먼저 속도를 구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두 번째 2초 후에 속도를 구하여라 라고 했죠. 2초 후의 속도라는 건 다시 말해서 2초 후 t가 2일 때 속도 v는 얼마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t에다가 2를 대입하면 되겠죠. 24.5 마이너스 9.8t 네. 이러니까요. 4.9m/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4초 후의 속도를 구하라고 했어요. 4초 후다라는 말은 t가 4일 때 속도가 얼마냐? v는 얼마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속도 v는 24.5 마이너스 9.8 곱하기 4 t에다가 4를 대입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은 마이너스 14.7m/초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요. 갑자기 여기서 속도 또 음수가 나왔죠? 그 이유는 위로 올라갈 때 플러스 내려올 때 속도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음수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질문이 좀 달라졌어요. 공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공이 최고 높이라고요? 그때의 시간 t를 구하라고요? 그럼 최고 높이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가장 높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 말은요. 올라가다 떨어지는 순간 최고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엔 속도가 0이 됐다는 얘기예요. v가 0일 때 걸린 시간 t가 얼마입니까? 네. 이런 질문이라는 거죠. 그럼 4번식은요. 공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v가 0이니까 0은 24.5 마이너스 9.8t 그때 t값을 구해주는 겁니다. 9.8t가 24.5가 되려면요. t는 바로 2.5 그렇죠. 2.5초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5번은 보니까요. 공이 땅으로 다시 떨어질 때라고 했거든요.
땅으로 떨어졌다. 이때 말해주고 있는 건 뭘까요? 바로 높이입니다. 높이. 높이 h가 0이다. 그럴 때 걸린 시간은 얼마냐? 시간은 t가 되겠죠. h가 0일 때 t는 얼마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h와 t 사이의 관계식은 맨 위에 있었어요. 여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h가 0일 때 24.5t 마이너스 4.9t 제곱이다. 그러면 이때 t 값은 얼마다? 네, t는 5. 5초 걸립니다. 근데 여기서 아직 안 끝났어요. 그때 그 순간에 속도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이 말은 t가 5일 때 속도를 구하여라. 속도와 시간 사이 관계식으로 가주면 네, v는 24.5 마이너스 9.8t인데 그 t가 5다. 이렇게 알려준 거죠. 네, 그랬더니 이건 얼마다? 마이너스 24.5 미터 퍼 초 되겠다. 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여기서는요, 거리와 속도 사이의 관계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번에는요, 거꾸로 한번 살펴볼까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어요. 그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일단 X는 FT다라고 얘기하고요. 속도를 V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속도를 나타낼 때는 지금 이 FT를 T에 관해서 미분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간단하게 V는 F'T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번에 거꾸로요. 시각 A에서 B까지, T가 A에서 B까지 점 P의 위치의 변화량은 거꾸로 가면 됩니다. 위치가 얼마나 변했냐? 즉, 얼마만큼의 거리를 갖고 있냐? 이것은요, 속도를 거꾸로 적분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점 P의 위치의 변화량은 FB에서 FA를 빼보면 됩니다. FB에서 FA를 뺀다라는 건, 즉 다시 말하면 F'T를 A부터 B까지 정적분하면 알 수 있는 식이잖아요. 이것을 적분하게 되면 FT가 되는 거고 이것을 A부터 B까지라고 정해주면 이게 FB-FA가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F'T는 속도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속도를 일정한 구간에서 적분하면 그때의 위치의 변화량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직접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30m/초의 속도로 지면에서 똑바로 위로 던진 공의 t초의 속도가 하면서 속도를 알려줬어요. 30-10t다. 2초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하여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 높이가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높이는 속도를 뭐 해주면? 그렇죠. 적분해주면 거리를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그때 0초부터 2초까지의 거리의 변화량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V를 T에 대해서 거꾸로 적분해주면 되는 거예요. 30-10t dt. 그렇죠.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자, 적분 한번 해보면요. 30t-5t 제곱. 0부터 2까지 2만 대입해보면 되겠네요. 2 대입하니까 60.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요. 20. 얼마가 되죠? 40이 됩니다. 그래서 높이는 얼마가 된다? 40m가 된다. 그럼 이번에는요. 공이 도달하는 최고의 높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공이 도달한 최고의 높이? 최고 높이라는 거는요.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최고로 높이 올라가면 그때의 속도는 바로 0이 됩니다. V가 0일 때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계산해보면 0은 30-10t. t가 3입니다. 3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의 높이는 0부터 3까지 V를 T에 대해서 적분해보면 되는 거겠죠. 30-10t dt 해보면 되겠다. 그럼 이건 30t-5t 제곱이고요. 0부터 3까지니까 3만 대입해보면 되겠네요. 3 대입하면 90.
그 다음에 3 대입하면 마이너스 45. 계산해서 45가 되겠다. 공이 최고 높이로 올라갔을 때는 45m. 그 다음에 2초 후에는 40m. 각각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상황에서 한번 볼까요? 수조에 담긴 물의 마개를 빼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T분 후에 물이 빠지는 속도가 바로 V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속도의 단위는요, 분당 몇 리터가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T분 동안 흘려보낸 물의 양을 구하여라. 지금 물의 양이 시간당 얼마나 빠져나가고 있는지 나타낸 게 속도. 그럼 이것을 거꾸로 적분하면 그것이 바로 물의 양의 물의 부피가 되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T값이 얼마라고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를 T에 관해서 적분하면 돼요. 물론 이렇게 부정적분만 해놔도 되고요. 이것을 0부터 T까지 T분 동안이다 라고 했으니까 0부터 T까지 이렇게 정적분해도 결론은 같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3분의 1 T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래 끝, 위 끝 0부터 T까지 이렇게 해도 값은 결국엔 같게 나올 테니까요. 자, 지금은요. 물의 양을 나타낸 거예요. 마개를 뺀 후 2분 동안 흘려버린 물의 양을 구하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2분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T가 2일 때 물의 양이 얼마냐? 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죠? T에다가 2만 대입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2의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T제곱 2의 제곱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12가 되니까 이것은 얼마죠? 3분의 36에 마이너스 3분의 8 해주면 되니까 3분의 28 단위는 리터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3번은요. 모든 물이 흘려버릴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물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주어져 있으니까 다 빠져나가면요. 그때 속도가 바로 0이 됩니다. 그러면 V가 0일 때 시간 T는 얼마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물이 흘려버릴 때까지 V가 0일 때 시간 T는 얼마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V에다 0을 대입했더니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 네, 이때 T는 0과 6이 나올 건데요. 흘려나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니까 그렇죠. T가 0일 리는 없을 테니까 6이 돼야겠죠. T가 0이라는 거는 아직 내보내기 전 상태, 준비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수조에 담겨있던 물의 양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물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T가 6이었어요. 6초 걸렸습니다. T가 6일 때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얼마인지 알아보면 되니까요. 맨 처음에 T분 동안 버린 물의 양을 보고 여기다 T에다 6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1 T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T 세제곱입니다. 6의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 6의 제곱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겠죠. 이때의 값은 36. 그래서 물의 양은 얼마다? 36리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요. 미분과 적분을 통해서요. 속도와 거리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속도는요. 위치를 미분하면 또는 우리 위치는요. 속도를 적분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연결해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